네, 안녕하세요.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네, 정성스럽게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냥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개별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인분의 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몰라도 그 정보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HLB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했는데 지금 네 어떤 모습인지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중장기로 보면 아직도 멀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얼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손절도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계속 홀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뿐만이 아니고 뭐 사업적인 것이건 뭐든 저한테는 이제는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안 계시지만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이거 하면 대박 난다.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간간히 또 그런 얘기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대박 나면은 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좋은 정보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왜 나한테 주느냐. 저는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냥 자릅니다. 물론 그게 엄청난 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글쎄 저는 그 좀 좀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글쎄요. 이 HLB에 대한 뭐 좋은 호재성은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재료도 다 알고 계시고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것도 좀 독특한 내용이긴 하지만 아 주가는 일단 주가대로 그냥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재료가 있는데 그 내용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얼마 올라가겠지 그냥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응도 쉽지가 않다라는 것. 네, 그렇게 좀 보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도 뭐 HLB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 역시도 모르지만 이제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좀 길게 보신다 하더라도 현재에 정말 이렇게 힘들다 라면은 거기에 대한 좀 대처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재에 대한 것을 너무 신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료가 있는 상태이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재료와 뭐 어떤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작전이 들어가면 쭉 올라갑니다. 많이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올라가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작업 칠 때 쭉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뭐 밑에서 다시 작업을 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라는 것은 그냥 쭉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HLB가 뭐 어떤 뭐 제가 뭐가 알고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누가 뭐 이런 뭐 좋은 내용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걸 덥석 물고서는 그냥 지금 호재 많이 났잖아요. 지금 대놓고 무중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쵸? 이것보다 더 확실한 뭐 재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조금 밀린 모습이고요. 오늘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습을 떻게 이제 봐야 되느냐? 이제 대응에 대해서 정말 힘들다. 제 댓글을 보시는 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힘들다라고 하면 자꾸 좋은 것만 찾게 됩니다.
조금 뭐 저도 뭐 그렇게 뭐 건강한 편은 아니지만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경우에 우리가 뭘 찾죠? 네, 뭐 정말 그걸 노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우리가 좀 힘들 때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매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은데 그게 더 효과가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 저는 이 모습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승과 하락을 이용하는 평단 낮추기,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이제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게 참 정지된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코너티 시즌에서도 제가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몇 차례를 말씀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뺐을 때, 자, 뺐을 때에 뭐 매수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상승이 나오면 현금화, 다시 매수, 다시 현금화 이런 작업. 이게 과연 가능하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100% 물량을 그렇게 한다? 그게 아니죠. 코너티 시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100% 못한다. 하면 다행이지만 못한다. 그러면 분할로 해야 돼요. 10%든 20%든 30%든 50%든 그렇게 분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뭐 10만 원이든 9만 원이든 이 작업을 몇 번 하면 충분히 어떻게 8만 원대까지도 낮출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다. 하지만 어렵죠. 근데 이것을 사실 얘네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낮춘다. 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량을 받는 것인지 떠넘기는 건지 그러한 작업을 한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떤 작업을 하든 상관없다. 떠넘기는 건지 물량을 받는 것인지 어쨌든 이 모양이 나와요. 이 모양이. 그러면 작업을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올라갈 것 같아서 못하죠. 근데 저는 반대로 내려갈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올라가면 현금화, 올라가면 현금화. 그죠? 근데 대부분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특히 뭐 이렇게 매매하실 때 올라가서 익절 챙기고 빠지면 다시 잡는 그 대신 올라가면 그 보내주는 이 매매하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을까요? 의외로 많으실걸요.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 대신 정확하게 여기에 매수, 매도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주면 이만큼 올라갔으면 좀 쉴 수 있겠다. 그러면 현금화. 빠지면 매수. 대신 올라가면 나머지 물량만 그냥 본전 수익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100% 어떻게 이거를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지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자, 일단은 이 라인 때 7만 1,000원에 대해서 강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항 밑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항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위로 올라와 준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밑으로 빠지는 모습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렇죠? 밑꼬리도 달려 있는 상황, 그리고 갭도 있는 상황, 음봉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올라왔다.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부정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서 완벽하게 올라서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빠진다라고 하면 별로 다시 또 저항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캔들의 위치를 보면, 자, 이거 아주 잘 보셔,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준을 잡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기준 라인의 캔들 모양을 보면 이걸 제가 절반을 좀 잘라 볼게요. 자, 이 절반을 잘라 보면 지금 여기 윗골에 딱 정확하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이 윗꼬리는 제가 좀 전에 다른 영상과 종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강한 저항자리예요. 그 여기를 갭을 띄웠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었지만 일단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죠?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빠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기준자리에 대해서 굳이 절반을 잡는다라는 것은 평균치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 무조건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평균치, 저항과 고점에 대한 그냥 평균치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쉽게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얼마죠? 대략적인 자리. 예, 지금 72,600원이에요. 네, 대략입니다. 그러니까 7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은 무조건 이 자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지만이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증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눌림 이후에 어떻게 반등 나온다. 예,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많은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한번 다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눌리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흐름은 괜찮죠. 이 갭이 있기 때문에 빠지겠다? 아니에요. 그 갭을 무조건 메꾼다. 물론 빠져서 메꿀 수 있겠죠. 근데 무조건 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안 메꾼다도 아니지만 꼭 메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메꾼다라고 하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부정적으로 뭐하러 지금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지금은 일단은 내려오지 않기를 좀 바라해 보는 것이고, 올라와서 상승이 나와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시죠? 이제 흐름에 있어서. 근데 주식이 이래요. 앞을 알고 앞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성공을 하고 힘들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앞을 가는 그 길과 방향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죠. 네, 이런 거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